미국이 다시금 관세 전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초고율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는 25%, 반도체에는 무려 100%, 그리고 의약품에는 150에서 200%에 달하는 충격적인 관세 폭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조차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문제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히려 강도를 높이며 윽박지르는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 엔진으로 미국이 이 분야의 관세 장벽을 치겠다고 위협하는 순간 미국 스스로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시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주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없이는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국방산업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한국 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 위협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국 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첨단 D램과 랜드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공정전환에 번번이 실패했고 TSMC조차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관세라는 극단적 조치는 오히려 미국 스타트업과 국방 연구개발 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만드는 자충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내 환자들이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와 항암제 상당수가 한국에서 공급됩니다. 여기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에 전가될 것입니다.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내세운 조치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켄터키에 건설된 공장은 모두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운영 중이며 이들이 없다면 GM, 퍼드, 테슬라의 생산 라인은 순식간에 멈춰섭니다. 최근 조지아 주정부가 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한국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투자 규모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설명할 수조차 없다는 현실 말입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공세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했을 때 한국은 이를 오히려 국산화로 돌파하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한국의 저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카드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한국은 공급량 조절이나 기술 이전 지원을 통해 미국 기업의 목줄을 쥘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무기로 한 경제 외교 전략은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미국의 관세 공세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갈등으로만 본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든 이유는 단순히 무역 적자의 소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전략적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동맹국에게조차 고율 관세를 위협했지만 정작 그들의 산업 기반은 한국이 쥐고 있는 핵심 공급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경제 전쟁을 넘어 동맹 구조의 재편, 더 나아가 국제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의 70% 가까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국방 분야에서 필수적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한국의 독점 구역입니다.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겠지만 글로벌 IT 기업과 국방부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현실을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내부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의약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바이오시뮬러와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미국 환자들이 의존하는 다수의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 의약품 수급에서도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만약 20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의료비는 폭등하고 환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부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켄터키에 건설된 배터리 공장이 없다면 GM, 포드, 테슬라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면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즉각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미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허세를 역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무기로 주도권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정부가 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공식 발표한 사례는 미국 현지에서조차 한국 없이는 성장 서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내 여론 역시 단호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한국의 이익을 잠식하려는 시도이지만 역으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경제 외교적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과 결속력이 높아진다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의 프레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갈등은 미국 내부 정치 상황과도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가깝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동맹국조차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국내 정치 무대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세계 공급망의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모험일 뿐 아니라 한국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의 관세 위협은 미국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자충수입니다. 미국 내 AI 스타트업, 클라우드 서비스, 국방 연구개발은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대체 공급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미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는 곧 미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 바이오시뮬러와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한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환자들의 치료비는 폭등할 것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득점하려 했던 관세 카드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자의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가 운영하는 현지 공장이 없다면 GM과 포드, 테슬라의 생산 라인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 고율 관세를 매긴다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사실상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글로벌 친환경 경쟁에서 뒤처지는 치명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공세는 정치적 계산에 근거했을 뿐 실질적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기회가 됩니다. 공급망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쥐고 있는 한국은 필요할 경우 공급량 조절이나 기술 이전 지연을 통해 미국의 목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이 경제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는 모습은 오히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원전,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대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오히려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가적 행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기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업 고도화와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했을 때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해당 기술을 국산화하며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초고율 관세 위협은 한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탈미국 전략을 본격화하는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배터리 원료 확보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와 연계해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주성이 확보된다면 한국은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방산, 원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한국형 원전 패키지, 초대형 LNG 운반선은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를 무기로 한 경제 외교 전략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한다면 한국도 공급망 카드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IT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과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활용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협상 주도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상대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뒷걸음질치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 더 큰 도약을 이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전략과 외교, 더 나아가 국제 패권 경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 하지만 실제 구조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제약이라는 3대 축을 쥔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체입니다. 미국의 공세가 거셀수록 한국의 힘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국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가진 군사적, 전략적 입지까지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모두 실질적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관세 갈등은 경제 외교 문제를 넘어 동맹 구조 재편과 군사적 신뢰의 강화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GDP의 2.8%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며 2025년 국방 예산은 7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나토 권고 기준을 훌쩍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비율입니다. 덕분에 방위산업과 군사력 강화에서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KF-21 보람매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체계 등은 모두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한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16과 호환되며 F-35, F-15X와 실시간 전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자립성과 생산 속도는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이는 전시의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속 대응이 가능한 동맹으로 평가됩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나토의 새로운 무기 창고라 부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할수록 한국의 군사산업적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 여론은
이러한 흐름을 자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한 국방 투자와 기술 자립이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서 미국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세는 한국의 산업을 흔들려는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외교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의 초고율 관세 공세는 한국을 흔들려는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충수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제약이라는 전략 산업을 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핵심 행위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에까지 관세를 언급했지만 결국 그들의 경제구조와 미래산업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율 확대, 탈미국 전략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소재 규제 때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다시금 발휘될 순간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쉽게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방위산업과 군사력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은 경제 외교 군사 전 영역에서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번 관세 전쟁은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세계 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이를 역이용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역사의 궤적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 전쟁은 한국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의 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내세운 초고율 관세 위협은 허세에 가까운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한국은 이를 정밀한 대응으로 되받아치며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공세가 거셀수록 한국은 더욱 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더 드높아지고